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제 오늘이 10월 말일인데요. 10월 달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추석 끝나고 이제 좀 아주 단풍처럼 그죠? 예쁜 수익을 좀 기대하셨을 텐데 날씨도 이상해가지고 단풍이 이제서야 절정을 지금 뭐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주시장도 좀 빨갛게 물들어야 되는데 이상했죠, 그죠? 그래서 아마 시퍼렇게 먹는 그 계절을 보면서 10월 달은 마음고생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10월 달은 별로가 아니라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 항상 그렇더라고요. 마음 고생하신 것만큼 나중에 다 이제 보상을 받으실 때가 옵니다. 이거는 한 번도 거짓말이었던 적이 없어요. 고생했던 거 나중에 꼭 보상을 받으실 때가 오니까 10월 달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힘들었던 기억들을 다 그냥 털어버리시고 이제 11월을 또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1월 뭐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고생하셨던 거 그죠? 그거만큼 보상을 받으시면 되니까 여태까지 해왔던 거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면 돼요. 자, 일단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시황 얘기 잠깐 해드릴 거고요. 10월 말일이니까 10월 이제 지수 뭐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그 다 못했죠, 그죠? 세력이 매집을 할 때, 재매집을 할 때 나타나는 차트 유형 중에서 급하게, 그죠? 급하게 재매집할 때 어떤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 뭐예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다가 이제 되돌리는 모양새, 뭐 그런 것들도 얘기 많이 하고 특히 윤석열 테마주 가지고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올 텐데 방향을 틀었다. 그 방향을 틀었는데 올라올 때 재매집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낮에 정의원들한테도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윤석열 테마주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뭐 위주코프나 덕성, 서현 이런 것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저희 정의원들한테 뭘 좀 가르쳐 드렸는데 점심부터 막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윤석열 씨 테마주들의 주가 되돌림에 대해서 되돌림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씨과 유승민 씨 테마주들도 짧게 코멘트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죠. 수호나님하고 여기 진희님 어서 오시고요. 도경님도 어서 오시고 별이님하고 브라이언님, 김하늘님, 금덩이님도 어서 오세요.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10월달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로. 많이 힘드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게 나와가지고 아마 당황하기도 하시고 당황도 하셨을 거고 뭐 아주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한 번도 거짓말이었던 적이 없어요. 마음 고생하신 것만큼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꼭 수익 내셔야 돼요. 수익 내고 못 내고는 나한테 달려 있어요. 내 자신한테. 자, 요즘에 그 지수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가 10월 달에 이만큼 떨어졌죠. 추석 끝나고 왔는데, 그죠?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확 급락을 해버렸어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10월 달에 이만큼 쏟아진 걸로 보셔도 돼요. 많이 떨어졌죠, 그죠? 지수는 사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종목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10월 중순쯤에 반등이 조금 나오나 싶더니 오늘 또 떨어졌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차트가 이러고 있으니 종목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만큼 안 움직일 겁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시면 코스닥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세게 나왔고 그리고 지금 뭐 살짝 눌러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는 훨씬 세요. 지수는 센데,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체감하는 거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일기예보 보면 바깥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래요. 근데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한 15도, 20도인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더 힘드시죠? 더 떨어지고, 그죠? 차트가 더 힘이 없어 보일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자, 이게 주식시장이 동네 시장하고 분위기가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에 또 주린이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난전이에요, 난전. 난전 아시죠? 네. 그냥 완전 시장 그냥 시끌벅적한 시장이라고요. 네. 난전이 돼버렸는데 지금 이 분위기가 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사람들은 뭐 외국인이 떠났다 이상수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그런 그 외국인이 떠나서 그렇다 뭐 파생 시장이 어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디랑 똑같냐면 개인들 그 시장 분위기랑 똑같아요. 개인들 분위기가 어떠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시황 뉴스 보시면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들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더 남들이 안 해주는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지금 종목들이 분위기가 싸한 이유가 뭐냐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개인들이 주식을 잘 안 사요. 왜냐하면 심리가 안 좋으니까요. 이거를 적으면서 해볼게요. 지수 분석 맨날 해봤자 왜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모르면 답이 없어요. 지금 이제 10월 결산을 해드릴 건데 뭐 10월달 여기서 시작해서 뭐 여기 떨어졌고 뭐 이렇게 얘기 보통 하거든요. 좀 천천히 할게요. 오늘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마음이 급해요. 말이 지금 잘 풀어서 해야 되는데 네. 뭐 10월달에 이제 시황 결산을 보통 하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여기서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어디까지 올랐고 현재 여기서 끝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죠. 네. 무슨 업종이 많이 떨어졌고 무슨 업종 올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런 설명을 다른 데서 많이 해주니까 저는 딴 거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차트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최근에 왜 이렇게 주식시장 분위기가 싸할까? 자 보세요. 사람들이 매매를 잘 안 해요. 분위기가 싸한 이유. 매매를 안 합니다. 매매를 왜 안 할까요? 심리가 안 좋은 거예요. 심리가 왜 안 좋은데요?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네.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분위기요? 주변 상황이 이렇게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은 지갑을 닫아버리죠. 마지막에 1번 찍어보세요. 뭔가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그러면 현금 딱 마련해 놓고 현금이나 이제 금 같은 거 이제 들고 이렇게 있죠. 그죠? 네. 지갑을 닫지 않습니까? 혹시 위기 올까봐 지갑을 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을까요? 맨날 뉴스에서 미국이 부도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는 망할 거다. 그죠? 네. 이런 얘기하고 쭉 써볼게요. 네. 북한이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세상에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이 뉴스를 다 받아들이면 또 못 본다니까요. 자, 다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천히 써볼게요. 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이 힘드신지 오늘 총정리를 해드리고 대안도 제시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이 망한대요. 미국 부도.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 그죠? 그 다음에 가계 부채 급증. 아까도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물가 폭등. 네, 어쭈구리님도 어서 오세요. 네, 물가 폭등, 그죠? 네. 근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이래요. 스테이크가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뭐냐면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빠요.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침체되는 거예요. 더 나쁜 거예요, 이거는. 네. 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이거 온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그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가 퍼펙트 스톰이랍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게 고위 공직자의 임무인데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죠. 퍼펙트 스톰. 그죠? 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뭐 있어요?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이랑 또 전쟁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전쟁이요? 무역 전쟁 또는 대만 때문에 싸움 붙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동이 불안해요. 아프가니스탄, 그죠? 네. 많아요. 여기다가 뭐예요? 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증가했죠.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뭐예요? 맨날 네거티브.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네거티브. 내가 더 잘났다. 이게 아니라 당신 정말 더럽다. 아니다. 네가 더 더럽다. 뭐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장동 화천대유. 야당도 할 거 없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대장동 화천대유. 자, 이게 터졌어요. 이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허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는 있는 거 다 짜내가지고 주식하는데 잘 안 되는데 누군가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넣어가지고 막 몇백억씩 벌었다고 하니까 상대적 허탈감,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그래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정부에서 갑자기 추석 전후로 뭐예요? 네. 대출을 규제합니다. 시중은행, 큰 은행부터 농협부터 시작하더니 나중에 카카오뱅크도 대출을 중단하고 마이너스 통장 안 내주고 그 다음에 보험사, 카드사까지 쭉 카드론까지 해가지고 대출을 옥죄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제도 안 좋은데 대출까지 규제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심리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대요. 물가 급등. 다시 얘기할게요. 아까 물가 상승 써놨는데 실제로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하면 달러가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가서 망할 거래요. 근데 이 총재의 주식시장까지 급락했어요. 그렇죠? 제가 쭉 얘기해드릴게요. 10월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쭉 얘기해드리는 거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더 있어요. 이래버린 거예요. 근데 코로나 그 뭐 방역한다고 이제 그 통제를 하죠. 통제도 잘 안 풀려죠. 요번에 이제 뭐 좀 풀어준다 그러죠, 그죠? 네. 그것도 완벽하게 풀어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 다 풀고 있는데 뒤늦게 한 거 아닙니까? 선거 앞두고, 그죠? 네. 코로나 통제 이것 때문에 자영업 하신 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까지 폭락을 해버리니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뭐가 왔어요? 지금이 봄이면 날씨라도 좋으니까 넘어갈 텐데 갑자기 저번에 한 열흘 전인가요? 네. 강추위가 왔죠. 그 사람이 어때요? 순간 기분이 훅 다운돼요. 막 덥다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리고 사람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기분이 처집니다. 몸도 이제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피곤하고 우울하고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반등이 잘 안 나오고 버벅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월달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네. 공감 가시면 7번 찍어주세요. 네. 보니까 이 험악한 네? 이 험악한 장에 이런 데서 이제 주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어떻겠어요? 불안한 거예요. 왠지 막 특히 요거예요. 요거. 퍼펙트 스톰. 이거요. 그러니까 다 안 좋잖아요. 정치, 외교, 안보, 그죠? 먹고 사는 문제가 뭐예요? 물가 상승, 그죠? 네. 다 올라요. 전쟁, 그죠? 네. 전쟁도 있고, 아까 북한 빠졌구나. 여기. 북한도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죠, 그죠? 네. 김정은이 뭐 죽었다는 둥, 네. 별의별 다 나와요. 네.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될까 불안한 것도 있어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씨 되는 게 아마 굉장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씨 될까봐 걱정이 많으실 거고, 네. 그 다음에 보수나 중도 쪽에서는 이재명 씨 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서로 두려워해요. 그렇죠? 서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극도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저 사람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은데 서로 그렇게 얘기해요.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 이제 더 불안한 거예요. 이제. 이 상태에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반등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종목들이 저러고 있는 거예요.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아니면 주식을 조금 이제 요번에 보면은 지수는 별로 안 떨어졌는데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것도 있냐면 최근에 사람들이 돈이 막 하도 돈이 잘 벌려가지고 돈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주식을 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 하신 분들 잘 안 되셔가지고 장사 안 되니까 주식이라도 해서 생활비라도 쓰려고 주식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목돈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돈 대출 받아서 그러니까 돈 대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대출 은행 대출이고 뭐 카드 대출이고 뭐건 간에 대출 받아가지고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대출 규제한다고 또 뭐 준비할 시간도 안 주고 갑자기 그렇게 해버리니까 그죠? 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이거는 진짜 전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갑자기 안 해준다고. 그래 버리니까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 없는 대로 그죠? 네. 집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대로 돈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전세금 내주려면 또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신없게 만들어놨어요. 이 판국의 증시가 하락하니까 신용 이제 뭐 빚내 가지고 주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주가가 떨어지면 그 담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대출을 받아야 대출을 또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대출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주가가 떨어지면 대출 받아서 막고 그러니까 빚을 막았는데 그게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순간적으로 신용이 확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희한하다니까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그 차트 얘기해 드릴게요. 그 세력 매집한 거. 오늘 이 얘기를 좀 자세하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낮에 했는데 저녁에도 좀 해드리려고. 낮에는 이제 저희 회원들 위주로. 이게 8월 달에도 분명히 증시가 폭락이 나왔었잖아요. 그죠? 근데 8월 달에 증시가 폭락할 때는 신용이 아이고 잠깐만요. 8월 달에 있잖아요. 8월 달에 증시가 폭락했던 거 아시죠? 네, 그때는 신용이 요만큼 줄어들었어요. 요만큼. 8월 달에 증시 폭락했던 거 아시죠? 잠깐 지수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10월 달에만 지수가 급락한 게 아니고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 너무 커졌네. 네, 자 보이시죠? 이게 어째 글씨가 가려서 안 보이네. 자, 8월 달에 이만큼 급락했었거든요. 그만큼 또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근데 8월 달에는요 지수가 저런 식으로 급락하면 신용 물량이 줄어든다고 제가 많이 알려드렸죠, 그죠? 네, 그때 보시면 신용 물량이 이만큼 줄어들었거든요. 그때 줄어드는 게 이만큼. 근데 이제 이때는 대출 규제 안 했어요. 대출 규제한다고 딱 그러니까 그러고 실제 규제했거든요, 바로. 네, 이만큼 빠졌어요, 신용.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대비 주가가 뭐 그만큼 많이 빠진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빠진 거거든요. 요번에 이런 반대 매매도 꽤 나왔기 때문에 반대 매매 나오게 된 원인이 이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요번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증시가 떨어지면 이건 기회다. 뭐 이런 거 하고 힘들어하느냐 웃으면서 넘어갔거든요. 실제로 올라왔으니까요. 근데 지금 앞으로도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건데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분들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무슨 죄가 있다고요. 신용 쓰거나 맨날 초단 타시는 사람은 제 방송을 잘 못 들어요. 왜냐면 듣고 있으면 괴롭거든요. 네, 신용 쓰지 마라.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해줘요. 몰빵해라. 선택과 집중해라.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줘요. 그러다 망한다. 계속 그래요. 그 사람들은 제 방송을 듣는 걸 굉장히 힘들어요. 네.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분산 투자하시고 좀 바른 길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고생을 하신 거예요. 자, 네 번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생하신 것만큼 다 보상을 해주니까 좀만 참으세요. 네. 보이시죠? 신용 쓰는 사람들 많이 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종목들이 빨리빨리 올라오기를 기다리실 텐데 잘 안 올라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개인들이 심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심리가 망가졌기 때문에 주식을 사러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게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주가 말고 지수를 보죠. 지수. 자, 지수 보시면 자, 이게 코스닥 지수거든요. 자, 월봉으로 볼게요. 자, 10월 말이니까 월봉 봐야죠. 네. 아우. 네.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닥으로 봅시다. 네. 여러분들 거의 대형주보다는 개별주나 테마주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거 맞죠? 맞으면 1번 찍어보세요. 네. 맞죠? 그럼 코스닥 위주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코스닥 10월달에 여기 아래 꼬리 달아놓은 거 보이세요? 이게 10월달 월봉입니다. 아래 꼬리 길게 달아놨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담갔다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아래 꼬리가 길게 달았다는 얘기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 아래 꼬리 길게 달았죠? 언제요? 3월달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그때. 그렇죠? 네네. 아무튼 이번에 고생들 많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손절 안 하고 참아내셨으니까, 그죠? 네.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거래량을 잘 보세요. 거래량이 최저죠. 지난달은 추석이 있었으니까, 그죠? 네. 지난달 추석 때문에 며칠 쉬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아무튼 이번에 추석도 없었고 10월 31일까지 꽉 채웠거든요. 네. 어때요? 거래량이 적죠? 최저 거래량. 자, 거래량이 최저가 나왔을 때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자, 개인들이 지금 심리가 완전히 그냥 너무너무 이제 망가져가지고 주식을 안 사요. 종목들이 빨리빨리 반등 안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거죠.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그랬어요. 거래가 최저일 때 바닥이었고 개인들 심리가 바닥을 찍을 때 주가도 역시 바닥이었고 조만간 날아갔거든요. 이것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캔들 이게 월봉 캔들인데 코스닥 월봉 캔들인데 아랫꼬리가 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네. 자, 요즘에 자꾸 이런 표현 쓰죠. 어중이 떠중이 졸부 성향들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털어낸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부자는 빨리 되면 그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시죠? 네, 졸부라고 하잖아요. 졸부. 졸부 좋아하세요? 졸부 있으면 막 욕하지 않으세요? 어우 저 졸부 XX 말이면서. 네. 그렇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졸부 되려고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냥 빨리 그냥 한 번에 많이 그냥 네. 그러다가 한 번에 가요. 저는 한 번에 가는 분들 많이 봤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한 번에 갑니다. 몰빵해가지고 5천만 원 갖고 5억 번 사람이 1년 동안 5억 벌었나 그래요. 근데 다시 5천만 원, 500만 원 되는데 얼마 안 걸려요. 매매 한 3번, 3, 4번만 잘못하면 다시 그렇게 돼요. 몰빵으로 돈 벌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튼 어중이 떠중이 졸부되려고 했던 사람들 털어낸 겁니다. 네. 조바심을 내고 있으세요 혹시 요즘에? 네. 그러면 내 안에도 졸부 성향이 있는 거예요. 졸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그랬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러죠.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했어요. 최대한 발바닥에 사서 최대한 저기 정수리 그죠? 네. 끝에서 팔아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아예 그쪽 길 안 가시면 참 좋은데 꼭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튼 요즘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반등들이 왜 빨리빨리 그죠? 네. 사투리죠. 싸게 그죠? 네. 왜 안 나오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네. 그렇죠? 네. 예. 내 안에 졸부 성향이 있는 거를 인지하셨으면은 그거를 잘 다스리셔야죠. 네. 그렇죠? 네. 안에 졸부 성향이 있다고 제가 욕한 게 아니고 그 녀석을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러라고 얘기 드린 거예요. 네. 누구를 막 공격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네. 그 녀석을 잘 컨트롤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종목들이 꾹꾹 눌리고 이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사고를 치고 싶어도 사고를 거의 안 쳐요. 왜냐면 손절만 하면 되거든요. 네. 돈도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그죠? 네, 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돈만 있으면 더 사고 싶은데, 그죠?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큰 사고를 안 쳐요. 언제 사고 치시냐면, 뭐 그냥 날마다 상한가 두세 개씩 나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샀는데 그냥 대충 샀는데 막 가요. 막 상한가고 막 그래요. 많을 때는 막 하루에 한 5개씩 상한가 나올 때도 있어요. 저희 방도 그래요.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그때 사고 치세요. 네. 이거 잘 되는데 한번 해봐. 네. 꼭 그래요. 네. 그러시면 거기서 대형 사고 터집니다. 네. 지금은 큰 사고 안 나요. 네. 자, 아무튼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세요. 잘 되실 거예요. 네. 자, 그 원리를 얘기해 드렸고, 자, 어제 이제 약속드린 거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급하게 재매집하는 게 뭔지 어제 얘기를 했었죠, 그죠? 네. 그 큰 그림을 이제 큰 그림이란다. 어제 저녁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 이어서 얘기를 해드리고, 어제 방송 못 들으신 분들은 어제 거 좀 보세요. 왜냐면 이게 한꺼번에 다 얘기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앞에 거에서 잘렸는데,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세력이 이제 재매집을 할 때 시간이 많을 때 어떤 식으로 재매집하는지 얘기했었죠. 뭐 카스랑 뭐 이런 거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세력이 시간이 없어요. 급하게 재매집을 할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를 보죠. 자, 보시면 어제 얘기했던 게 카스 이런 거죠. 어제 얘기했던 거 잠깐만 얘기할게요. 네. 어제 방송 안 보신 분들 꼭 보세요. 어제 얘기했던 게 카스. 카스가 이런 거였잖아요. 이게 이재명시 테마주였는데 이재명 테마주들이 올해 1월달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종목은 이만큼밖에 못 갔어요. 그죠? 누르고 4월달에 이재명 테마주 또 한번 급등했는데 그때도 마지막에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죠. 그래서 악고점을 못 제끼고 이렇게 박스권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발주자로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 저기 이스타코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왔죠.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쫙 올라요. 이거는 뭐냐면 세력들이 시간 많을 때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올렸다가 아이고 늦었네 그래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또 올려요. 좀 늦었는데 그래서 쉬었다 가는 거예요. 신용이 늘었는데도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신용이 늘었어요. 눌림목 구간에서 이례적으로 신용이 늘었거든요. 근데 갔어요. 그러니까 이 신용 쓴 사람들은 개인이라기보다 세력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먹으니까 여기쯤에서 나가잖아요. 그죠?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그러실라 또 저 신용 써도 돼요? 네. 쓰지 마세요. 네. 신용을 쓰는 순간 네. 종교랑 상관없이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용을 쓰시는 순간 지옥의 문이 열려요. 지옥에서 뭐 나오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더러운 것들만 나오거든요. 네.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네. 신용을 써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옛날 추억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있고. 신용 쓰지 마세요. 진짜로 지옥문이 열려요. 힘들어 죽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하루 이틀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 갑니다. 아무튼 이제 이래서 이제 올라갔던 게 세력이 재매집을 여기서 한 거예요. 다시 시간이 많으니까 천천히 하다 올라가. 자, 근데 이제 이거 말고 시간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크래프트 같은 거 보시면 돼요. 아이크래프트가 원래 윤석열 씨 테마주였거든요. 근데 작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기억하시나요? 맨날 저기 추미애 씨가 윤석열 씨를 막 좀 어떻게 해야 돼요? 윤석열 씨하고 뭐 싸웠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추미애 씨가 대단했잖아요 그때, 그죠? 윤석열 씨 핍박했죠, 핍박.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라고 듣지 마시고 아무튼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얘기가 추윤 갈등 뭐 그랬죠? 맨날 뉴스 나왔잖아요. 추윤 갈등. 그때 그래서 검찰총장에서 잘랐지 않습니까? 직무 배제. 그때 한참 그래가지고 이게 막 올라갔다고요. 그 당시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서연 이런 거였어요. 덕성 볼까요? 덕성 보죠. 그 당시에 덕성 같은 게 막 상한가 치면서 막 가고 있었어요. 4,000원대 있던 게 막 만원대까지 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올라갔죠. 네. 쫙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렇게 올라갈 때 아이크래프트는 뭐였냐면 여기서 이러고 있었단 거예요. 아까 그 누구예요? 카스랑 거의 똑같아요.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악고점에 걸려가지고 그죠? 네, 버벅 거리고 있었어요. 서현이랑 뭐 다른 것들 막 악고점 제껴서 막 날아가는데 덕성하고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씨하고 이제 추미애 씨하고 싸움이 이제 그쳤어요. 잠깐 이제 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 당시에 제가 들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주식을 좀 쉬어야 되겠다. 제가 이 얘기 우리 회원들한테 여러 번 했거든요. 주식을 쉬어야 되겠대요. 아니 이제 대선주 하시면 되는데 왜 쉬느냐 그랬더니 12월 달까지 조정 올 거라. 지금은 조금 지수가 눌러서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때부터 그분이 그러면서부터 12월까지 주식을 쉰대요. 12월 달쯤에 다시 한다고 그때 그랬었는데 그 소리 듣고 제가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와 진짜 많이 가겠다. 그분이 주식을 한지 2달 됐나 그래요. 2달 되신 분이 연말까지 내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 나오고 바닥 잡더니 이제 쳐서 올린 거예요. 이제. 자, 희한하죠, 그죠? 그분이 얘기할 때는 요게요. 막 전저점 깨질 때.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거죠. 아유, 가겠냐? 그 당시에 이재명 시테마주도 고점 찍고서 막 급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 잘못 듣고 와서.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해요. 보시면 3개월 정도를 보면 아무것도 없죠. 여기를 보지 말고 거래량을 봐야 돼요. 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뭐예요? 예,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갑자기 막 올라와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차트 무시하고 올라온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윤석열 씨가 3일 만에 사표썼잖아요. 갑자기 언론이랑 인터뷰하더니 그 다음날 대구 갔다가 3일째 되는 날 3월 4일이에요. 날짜까지 기억해요. 3월 4일 날 사표썼잖아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니농률 웅진이 갑자기 파평윤씨 그러면서 막 상한가를 가고 그죠? 또 세력이 다 준비해놨던 거거든요. 정신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갑자기 매집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간단하죠?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어요. 갑자기 해야 되니까 서둘러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요리로 따지면 이거를 예를 들어 고기 요리를 하면 잡내도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불고기 같은 걸 해도 저도 요리를 가끔 하거든요. 불고기가 그게 그냥 생고기에다가 간장 발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온갖 그죠?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간장 부어야 되고 설탕, 참기름 그죠? 예를 들어서 매실액 키스 이런 거 넣는 분도 있고 그죠? 향신료 좀 넣고 생강 넣으시는 분도 좀 있고 그죠? 해가지고 조물조물해서 30분 길게는 1시간 2시간 이상 냉장고에서 저온 숙성을 해야죠. 그래야지 맛있어요. 오리불고기건 돼지불고기건 그죠? 요리를 조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카스는 뭐냐면 숙성된 불고기죠. 이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거먹은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그러면서 그냥 소금이랑 후추 뿌려서 대충 그냥 후룩한 거예요. 그냥 갑자기 사표썼잖아요. 그냥 후다닥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들이 앞으로 꽤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뜬금없이 시간이 안에 때우려고 기법 강의하겠습니까? 바쁜 시간에. 그죠? 이런 게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냥 잘 봐두세요. 마이크래프트, 그 다음에 방송이 이제 10분 뒤에 이제 끝나야 되니까 빨리 얘기해 볼게요. 유라테크도 뭐냐면 최근에도 그랬어요. 저기 8월 달에 급락했잖아요. 전저점 다 깨면서 막 그냥 세력도 없는 것 같이 그죠? 막 급락했다고. 근데 갑자기 누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세종시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거예요. 옛날에 여기서 똑같아요. 북한의 김여정이 막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막 날리고 우리 오빠 욕했다고 막 나만 불바다 만든다고 했을 때 그때 폭락했었거든요. 유라테크가. 그러다가 올라갔잖아요. 급하게. 왜 갔는 줄 아세요? 그냥 갈 때 되니까 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이낙연 씨, 그 다음에 지금 국회의장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세종시 얘기했어요. 서울시 집값이 서울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랐다. 이거는 우리가 세종시로 천도, 즉 수도로 옮겨야 된다.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 집값이 안정된다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세종시 집값이 또 올라갔죠. 세종시에 집 갖고 있는 분들 세금 낸다고, 종부세 낸다고 또 네, 고생들 하셨고. 네. 이게 이때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급하니까 음봉 하나 때려놓고서 올라간 거예요. 아까 아이크래프트랑 똑같은 차트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요번에 최근 거 뭐가 있냐면 DSR. 네. 이게 뭐냐면 홍준표 씨였잖아요. 홍준표 씨가 윤석열 씨에 비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는데 갑자기 8월달, 9월달부터 갑자기 저기 홍준표 지지율이 급상승했대요. 제가 그때 웃으면서 그랬어요. 홍준표 씨가 뭐 딱히 뭐 하신 게 없는 것 같은데 막 오르네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 역선택이거든요. 홍준표 씨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씨 장점 많으세요. 네. 근데 아무튼 갑자기 지지율이 오른대요. 막 이제 종목들 보세요. 8월달에 폭락 나오면 올라요. 근데 보니까 역선택이건 뭐건 간에 막 오르는데 뭐예요? 네. 전저점이 어디냐면 여기였거든요. 직전저점이 대충 여기예요. 여기쯤인데 한꺼번에 들어올립니다. 거래가 좀 보이고. 이건 뭔지 아세요? 급하게 매집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통상적으로는 8월달에 지수가 급락해서 투매 나왔죠. 그러면 올라갔다 여기서 버벅버벅거리면서 다시 내려오든가 옆으로 횡보를 좀 하다가 올려요. 근데 여기 보면 순간적으로 그냥 거래가 좀 연달아 들어오더니 위로 올려버립니다. 이거는 급하게 매집했다는 얘기입니다. 살짝 띄워서 시간 끌죠? 매물대가 있으니까. 그죠? 요래놓고 있다가 올려버린 거예요. DSR. 저희 방에서 했던 게 그때 DSR 제가. 똑같이 갔겠죠. DSR 제가 그때 상계 홍준표 씨 테마주 여기서 샀거든요. 이것도 차트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8월 달에 지수 급락할 때 따라서 급락했다가 그러니까 그 전에 저점은 여기였잖아요. 그죠? 이런 유들은 올라오면은 반등 나오겠죠 나중에. 그래서 나와서 여기서 버벅버벅 거리다 올라와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갑자기 잘 보세요. 거래가 없죠? 없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홍준표 씨 지지율이 막 급증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누구랑 똑같아요? 좀 전에 보신 DSR이랑 똑같이 거래가 좀 보이더니 심지어 이거 외국인 있는 수급이었어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급하게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려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TBC. 이것도 홍준표 씨 테마주죠. 바로 상한가를 만들어버리죠. 아주 깔끔해요. 네. 군더더기 없죠. 네. 전라도 분들도 장점이 있고 경상도 분들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다 있는데 아무튼 TBC가 대구 방송이죠. 네. 아무튼 시원합니다. 네. 경상도 장점이 빠른 거 아닙니까? 또 빨라요 진짜. 확 그냥 네. 상한가 그죠? 네. 그리고 3일 버벅 4일 5일 일주일 하다가 쳐서 올려버립니다. 빠르죠 그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머릿속에 잘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구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때 이게 이거였구나. 그렇죠? 확 올려버렸어요. 아까 아이크래프트랑 똑같은 케이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7번째 거였어요. 차트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앞으로 이런 게 꽤 나올 테니까 잘 참고해서 보세요. 아셨죠? 네. 어제 요거까지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못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뭘 얘기해 드릴 거냐면 자, 보세요. 최근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윤석열 씨 테마주 잘 보고 있으시라고. 저는 방송 중에 낮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얘기해 드릴게요. 밤에는 내가 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 상세하게는 안 했어요. 낮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덕성 오늘 아침에도 막 강의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했어요. 뭐였냐면 이거 있잖아요. 주가가 윤석열 테마주들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다가 방향을 바꿔서 요렇게 지금 올라오려고 한다. 이 얘기 들으신 분들 1번 찍어보세요. 했었죠 무방에서. 요까지 얘기했을걸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너무 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사시기 때문에 얘기를 여기서는 안 했고 라이브에서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방향을 틀었다고. 그러니까 뭐 위에서 비싸게 사신 분들 손절하지 말고 좀 참으라고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1번 찍어주시네요. 오케이. 이 종목들이 지금 보시면 돌려 세운 겁니다. 이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락을 뭐 진짜 이거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죠? 네, 심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바닥을 잡고 있다가 방향을 틀은 거였어요. 이게 뭐냐면 가격 조정 끝나고 세력이 재매집할 때 나오는 차트가 이거예요. 어디에서요? 바닥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악고점을 제낄지 못 제낄지는 여기서 또 뭘 만드는 걸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악고점을 제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고 점쟁이에요. 그 사람들한테는 부족을 그려달라요. 부족. 저도 전문가 10년 이상 했고 나름대로 자신 있지만 저도 함부로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덕성은 내년 2월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악고점이 32,850원인데 68,000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점쟁이에요. 네. 점쟁이. 네. 전문가뿐만 아니라 주변의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다 그러면 무당기 있는 거예요. 무당하라고 하시면 돼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세게 할까요? 네.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전문가 참여할 때 그런 실수를 했어요. 저도 했는데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이거 방향 틀었다. 이제 올라올 거다. 그 얘기했죠? 그럼 저도 맞췄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래도 악고점 제낄 거라고 쉽게 얘기 안 하죠? 왜일까요?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악고점을 제끼는 게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결정하면 돼요. 아무튼 이 종목들이 지금 계속 얘기해놨는데 틀어서 올리네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제가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라이브 회원들한테 방송할 때 그랬어요. 이런 건 그냥 대충 사도 된다고. 이게 뭐냐면 눈치껏 단타 치라는 얘기였어요. 눈치껏. 네. 위주코프도 얘기 많이 했고 이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도 된다고. 여기 정회원들 맞으면 1번 한번 찍어주세요. 그 얘기했죠, 그죠? 그게 뭐였냐면 눈치껏 알아서 하는 얘기였어요. 네. 요즘에 그죠? 네. 시장도 어려운데 눈치껏 단타나 치시라고 계속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똑같은 거라고. 웅진도 그렇고 방향 틀었잖아요, 그죠? 네. 틀은 걸 알았잖아요. 애니농률 틀었다 그랬고 덕성, 서현 뭐 다 똑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해드릴까요? 자랑하려고요? 디지털조선 이런 것도 못 틀었겠네요. 그죠? 승일도 그렇고 원유큐브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원유큐브도 사실라 원유큐브도 올라올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윤석열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홍준표로 상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배신을 했어요. 배신했다니까요. 그러면 또 배신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중간에 배신했어요, 이거는. 네. 이제 윤석열 시 테마주가 지금 돌아섰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고 끝낼게요. 이 얘기 왜 할까요? 개인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물렸었잖아요, 그죠? 6월 달쯤에 물린 건데 말 그대로 가격 조정 끝나고 들었다 놨다 하니까 이제 거의 털린 거예요. 이제 특히 위주코피 이런 거 보세요. 아우, 진짜 뭡니까 이거? 사장님이 보통 여기서 자사주를 팔던데 여기는 자사주가 판 게 아니라 무상증자 있거든요. 근데 이만큼 빠졌어요. 아무튼 열심히 올라오죠, 그죠? 네,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는 그 다음 다른 종목들도 방향을 틀어서 올라올 거란 얘기입니다. 이건 낙폭에 따른 반등이 아닙니다. 이거는 방향을 틀은 겁니다. 낙폭에 따른 반등은 요거를 반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폭에 따른 반등. 요거는요, 방향 틀은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세요. 네, 이제 끝내야 돼요, 이제. 또 우리 뒤에 또 김 실장님도 방송 준비하시니까 가서 도움 좀 받으셔야죠.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자, 한마디만 더 해드리고 월요일에 더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윤석열 시 테마주가 이렇게 떨어진 게 한두 개예요? 굉장히 많겠죠, 그죠?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떨어진 게, 그죠? 그러면 이게 올라오는 순서가 있어요. 뭘까요? 예. 윤석열 시 테마주는 3월 초부터 급등했어요. 올해는 3월 초부터 급등했는데 이때 올라온 순서대로 뒤에서 지금 이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네. 앞에서 올라온 순서대로 이쪽에서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처음에 3월 달에 많이 갔던 게 윤석열 씨 인맥주죠. 그러면 지금도 인맥주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항상 대선주는요, 인맥주가 먼저 간 다음에 정책주가 가요.
이젠 정책주만 간다, 인맥주 안 간다 그런 소리 하신 분들 되게 많던데 천만에요. 이 두 개가 항상 같이 가는데 둘 중에 항상 이게 먼저 가요. 회사에 그러더라고요. 이게 먼저. 이때도 인맥주 가고 정책주 갔죠? 순서가 그래요. 인맥주가 이제 쭉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어떻게 거래 터졌죠? 그럼 이제 버벅버벅 거리면 좀 쉴 수 있겠죠. 그럼 뒤에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 또 기다리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올라올 가능성이 커요. 지금은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윤석열 씨가 될까, 홍준표 씨가 될까 되게 궁금하시죠? 재밌는 거 얘기 드릴까요? 저희는 홍준표 씨 것도 사놨고 윤석열 씨 것도 다 사놨어요. 근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죠. 왠 줄 아세요? 두 개 다 사놨어요. 둘 중에 누가 될까 봐 몰라서 두 개 다 사놨을까요? 아니요. 둘 중에 누가 되든 상관없이 다 가요. 대선주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거를 딱 하는 그 조절해 놓는 게 있어요.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그렇게 해놨는지. 아무튼 다음 주에 있죠. 다음 주에 윤석열 씨 것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홍준표 씨 거하고 유승민 씨 것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커요. 나중에 진짜 재밌는 거는 홍준표 씨 테마주인데 나중에 윤석열 씨 걸로 바뀌어서 올라갈 것도 있어요. 이거 홍준표 씨 거 아니었어요? 맞는데 갑자기 난 윤석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 것도 나와요. 희한한 게 다 나올,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시간이 또 항상 부족하네요. 자, 아무튼 10월 한 달간 여러분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11월 달에는 10월 달에 고생했던 것보다는 그죠? 다 그거보다는 좀 편안한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제 여기 방송 끝나고 나면 항상 여기 김 실장님이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 들어가서 도움들 많이 받으세요. 어제는 뭐예요? 그 원전 테마주들 하고 이런 것들 계속 얘기해 주셨죠, 그죠? 네, 메타버스 테마주들 얘기해 주시고 오늘도 그 관련된 종목들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미인이세요? 네. 김 실장님 방송하시니까 여기 무료 방송창 누르시면 되고요. 사이트 이름은 이제 무소TV입니다. 네. 쌍용자 무소 아시죠? 네, 무소TV라고 치시면 되고, 만약에 사이트를 모르겠다, 난 유튜브로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 무소TV 김 실장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와요. 잠깐만요. 네. 저도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와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실시간 방송하고 계시거든요. 네. 여기 있죠? 네. 여기 들어가서 방송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10월달 고생 많으셨어요. 네, 다음 달에는 좋은 수익, 예쁜 수익, 그리고 편안한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또 노력할게요. 우리 정회원들, 특히 여기 문자반회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5번째 또 얘기해 드립니다. 네, 마음고생 하신 거 이상으로 수익 납니다. 믿으세요. 네. 자,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또 뵐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영호님도 고생하셨어요. 잘 되실 거예요. 네, 월요일날 봬요. 네.